자, 일단 저희가 클래스팅이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클래스팅에 대한 소개랑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클래스팅이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랑 시연을 좀 병행해서 AI와 함께 만드는 교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것들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AI 코스웨어랑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놓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에 대한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랑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공유 드릴 건데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하신 선생님 중에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만족도 조사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끝까지 1시간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계시다가 네,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이벤트도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팅이 특별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래스팅은 에듀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3,500개 이상 학교에서 클래스팅 AI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학교에서 이미 선정을 하고 그 선정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대표적이고 사례가 많은 검증된 서비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일부 체험해볼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는 고등 버전만 있지만 유일하게 이 AI 에듀테크 기업이 단독으로 출원해서 검정을 통과한 회사가 클래스팅입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은 이런 AI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교육 빅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AI 에듀테크가 AI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인 AI 기술력이 들어가서 맞춤형 학습을 추천한다든가 학생에게 맞는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AI 코스야나 AI 에듀테크가 효과가 있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실제 검증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이 해결됐던 사례라든가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 성적이나 이런 성적 향상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블로그에 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가서도 실제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서비스 운영 역량과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잘 반영이 돼야겠죠. 그래서 공교육 적합성을 위해서 저희가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매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한수학교육학회를 통해서 수학 쪽에서도 전문성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풍부한 학교와의 경험들이 저희가 또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특별한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단입니다. 신뢰도 높은 진단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병원에 가시면 내가 아픈 부분을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내려주고 혹은 이제 내가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이제 부었거나 막 이럴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실제로 이 부러진 화면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본 다음에 처방을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런 거와 유사하게 내가 어느 부분이 결손이 됐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게 교육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교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수학 포기자의 경우에는 이전 학습에서 결손된 것들을 묻어두고 계속 학습 진도를 나가다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수학 포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 진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학생이 빠르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선생님 중심적으로 설계됐는지가 중요한데 뭐 선생님께서 수업을 설계한다든가 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급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원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용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게 안전하냐, 개인정보는 잘 보호가 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런 데이터 저장 표준을 정해서 그 규격에 맞춰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식으로 이 규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ADL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1370개 정도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상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CSAP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굿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TTA에서 우리 서비스가 학교 현장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대상으로 이용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GS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입을 할 때도 1억까지 수익 계약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 품질 보증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인증들을 계속 거치면서 선생님께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과 어떤 기능들이 있고 실습도 일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만드는 교실 수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기능들을 선생님께 제공을 하려고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어놓은 건 되게 대표적인 활동들일 것 같은데요. 수업 전중 후에 그 여러 과정과 여러 흐름들 중에 선생님께서는 AI의 도움을 얻거나 아니면 이런 AI 코스웨어,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선수학습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학습 진단, 그리고 진단을 하게 되면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걸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업 설계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진행을 할 때 학생 집중도나 참여도를 확인하고 학생들은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이 종료가 됐을 때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들도 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성취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 후에는 학생들이 이제 가정학습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을 할 때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학생 수준에 맞춰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학생은 내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쌓여서 선생님께서는 그 분석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흐름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실제로 클래스팅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일부 경험해 보시고 일부는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선수학습 진단을 함께 볼 건데요. 선수학습 진단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진단을 제가 아까 저희 특별한 점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CAT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 CAT라는 거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른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지를 주고 학생들이 결손된 개념이 어디부터 있는지를 AI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지를 주고 학생들이 많이 맞힌 친구들은 결손 개념이 없다. 그리고 많이 틀린 친구는 그냥 이 친구는 모른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 평가를 저희가 오늘은 같이 실습으로 하는 걸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역할로 먼저 들어가서 진단 평가를 내볼 겁니다. 네, 선생님들 열심히 다 로그인 해주셨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역할을 먼저 할 거고요. 네, 선생님들 평가 들어가시기 전에 로그인을 하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통수학 1, 2를 제가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여러 반을 들어가면 여러 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공통수학 1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걸 눌러서 공통수학 1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공통수학 1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단평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홈이나 이런 인터페이스적인 차원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홈에서는 선생님께서 내가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한 번도 사용한 계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 추천 메시지가 없는데 AI 보조교사가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 중에 성취율이 낮은 친구가 누구가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수업을 만들거나 과제를 내거나 학습 현황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업한 게 없어서 그렇지만 수업을 했다면 그 수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최근에 학습했던 단원에 대한 분석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학생들의 데이터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홈화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최근에 했던 결과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는 이제 고정 메뉴예요. 홈 수업, AI 학습, 학습 현황, 학급 게시판. 이거는 학생도 똑같이 위에 고정 메뉴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홈에 있을 때는 모아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수업을 만들거나 수업을 다시 보는 것은 수업. 그다음 AI 학습은 AI로 과제를 낸다든가 그 결과들을 살펴보는 곳. 그다음 학습 현황은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곳. 학급 게시판은 모둠 활동이라든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거 역시 수업의 흐름처럼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선생님께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진짜 진단평가를 낼 겁니다. AI 학습에서 내려가면 진단평가를 배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진단평가 배부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대단원 먼저 선택하시고요. 제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중단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오늘 낼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선택을 하고 시작 일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생은 모든 학생 선택이 가능하기도 하고 특정 학생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학생한테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를 했고요. 이제 학생 화면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학습을 눌러주세요. AI 학습. AI 학습에서 아래 내려가면 진단평가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평가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낸 과제들은 항상 AI 학습에 모든 게 쌓인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어렵죠? 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아마 암산으로 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시니까 네, 그냥 편하게 찍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선생님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고 학생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다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빠르게 찍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정말 암산이 뛰어나고 찍기 실력이 좋으면 6번 만에 끝납니다. 네, 6번 만에. 7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부족한 개념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AI가 부족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공을 해서 어디가 결손됐는지 발견하는 과정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번이 나왔죠. 찍기 실력이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도 7번이 대부분 나오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열심히 찍기 실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찍기 실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번 만에 종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5개를 맞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결손된 개념이 이렇게 학습 맵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복소수 쪽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2차 함수의 활용 쪽이 좀 부족하다. 네, 2차 함수를 저는 다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화면으로 제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AI 학습에서 진단 평가를 냈었고, 선생님은 여기에서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별로 참여 현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명의 학생이 제출을 했고, 그중에 75%가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할 때가 아니고, 중학교 2학년에 있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출했던 선생님들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박지은 학생으로 테스트를 해주신 선생님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도 12개를 받았는데 저랑 똑같이 네, 이 영역이 부족하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4개를 마치긴 했지만 이 영역 2차 함수 쪽이 부족하다라는 것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학년 이 반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황보바람 학생으로 테스트해준 선생님 한번 볼게요. 네, 2개 맞췄고, 네, 똑같이 결손이 됐었네요. 네, 다들 앞부분에서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반대로 지민준 선생님, 지민준 학생으로 하신 선생님은 네, 6개를 다 맞히셨네요. 이거 거의 뭐 수학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모두 결손이 없고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동일한 평가를 냈는데 학생들별로 부족한 개념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네, 방금 이준우 선생님으로 또 한 번 더 응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24개, 네, 24개. 많은 개념이 부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도, 네, 이렇게 결손이 됐구나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상세 보기를 보니까, 여기 보라색 띠가 보이네요. 보라색 띠가 있다라는 것은 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반이 봤던 이 진단평가 결과를 한 번에 요약을 해서 우리 반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한 학생별로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문제수가 다른 것도 봤었고, 부족한 개념의 숫자도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이 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개념, 누르면 학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그 학년에 맞는 부족한 개념에 맞는 문제를 추천을 해주고 이 문제를 풀 때 10문제 중에 6문제, 그러니까 60% 이상 정답을 맞히게 되면 이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여기 아래서 미완료된 개념 2개로 바뀌면서 학습 완료로 1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도입 전에 이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진단에 들어가도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이 진단평가 결과에서 내가 부족한 개념들을 학습을 유도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학습할 때도 이걸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라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진단평가를 좀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지만 선생님들께서 잘 참여를 해주셨고 그 결과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다. 학생들마다 추천되는 문제수가 다르다라는 걸 같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단과 보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같이 좀 할 거는 수업을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무래도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라든가 영상 자료라든가 내 자료를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진행을 할 때는 모니터링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진단을 받고 이제 홈 화면에 들어와서 수업을 만들러 가볼게요. 수업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누르게 되면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원별로 이렇게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 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저희가 같이 진단을 봤으니까 이 단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만들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제가 수업했던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수학급을 들어가시는 교과 전담 선생님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반을 들어가시죠.
다른 반에서 했던 수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다른 반에 가서 설계했던 걸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PPT의 슬라이드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들만 두고 안 쓸 것들은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면도 제가 지울게요. 진단도 지울게요. 제가 몇 개는 지우고 몇 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도 지우고. 자, 이 정도로 제가 다 지우고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추가, 수업 자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단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 단원에서 우리가 이 2차 학년이 구하기를 했으면 전시학습을 복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교과서 콘텐츠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을 수가 있다. 슬라이드 단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료 추가해서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평가 문제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제시가 되면서 선생님 혹시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내보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 이해 못한다고 가정하고 쉽게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쉬움 난이도 중에 어떤 거 쓰시겠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고 이거 쓰겠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미리 보니까 네, 선생님 정답이 5번이랑 2입니다. 나중에 평가 나올 때 참고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 이렇게 5번이랑 2다라고 하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리고 문제 순서는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자료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영상 자료도 EBS의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제일 아래 가니까 원하는 데 배치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내 자료가 있습니다. 내 자료. 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내가 만든 자료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 파일 같은 경우에도 URL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는 에디터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다른 출판사 자료를 이용을 하실 때 이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서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어떤 파일이 올라갔는지도 선생님께서 먼저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수업에 추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가 들어갔고 이걸 제일 위로 저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책을 통해서 먼저 수업을 하고 하나하나 활동은 AI 디지털 교과를 활용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수업 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수업을 시작을 하면 현재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화면이 보이고요. 이제 수업 화면 열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쇼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진행을 했는데 아마 학생들 진단평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하실 게 함께 보기라는 기능입니다. 함께 보기를 켜게 되면 선생님 화면에 어떻게 뜨나요? 네, 수업이 시작됐다고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걸 참여하기 누르게 되면 수업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함께 보기를 켰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됩니다. 수업 화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동이 안 되고 고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필기를 합니다. 2차 함수 표시하고 2차 적고 제가 뭐 별도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학생 화면 위에 그대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화면이 동기화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화면으로 제가 넘어가고 선생님도 같이 넘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슬라이드 단위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화면으로 선생님도 같이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평가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평가를 제가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학생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도 안 풀어질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평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었고요. 아까
5번이었나요? 2, 5였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번 여기에도 필기를 해볼게요.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서는 아까 모니터링 화면이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학습 이야기에 학생들의 제출 현황들이 나옵니다. 아니, 5.2였네요. 5.2. 아, 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황들을 선생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학생들이 제출했던 것도 똑같이 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 있으면 보라색 띠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필기했는지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자, 화면 제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알지오메스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함수를 그리고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점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을 찍어요. 그리고 답을 -3, 2, 인 거를 너무 잘 보이니까 찍었고요. 똑같다라는 거, 네, 해도 똑같다라는 걸 알겠죠?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필기도 좀 할게요. -3과 2. 필기도 하고 메모장도 써볼게요. 2차, 네, 이런 식으로 써보고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면을 한번 볼게요. 모니터링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제출했는지 쓴 필기가 있다면 보라색 펜으로 그려줍니다. 보라색 펜으로. 그리고 노트가 있다면 노란색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화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화면 보기 누르게 되면 학생이 제출했던 그래프도 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제출했던 답들 혹은 작성했던 필기, 메모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이렇게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살펴봤었고요. 수업을 이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종료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남기게 되게 되어 있고 학생들이 남긴 피드백들이 선생님께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수업 설계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같이 네, 한번 이 공통수학 1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것들을 같이 진단도 보고 수업도 실제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실습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시연을 앞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남은 시간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데이터가 있는 계정을 통해서 시연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계정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계정이고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수업을 끝냈을 때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인데요. 일단 모든 게시판입니다. 뭐 수업 중에도 학급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랑 이렇게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모든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엔사 카페, 네, 선생님 엔사 카페 많이 이용하시죠? 네, 그래서 엔사 카페에 유형과 유사하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게시판을 구성을 하고 글도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비공개 공간을 만들어서 특정 학생들만 활동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쓴 글에 대해서 누가 읽었고 누가 안 읽었고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참여도 확인도 가능하고 이미지라든가 PDF, 엑셀, 한글 파일 뭐 이런 거 다 첨부 가능하다라는 것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게시판 단위를 만들게 되면 선생님께서 그룹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공지도 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선생님께서 물론 아까 수업 자료 안에도 저희가 확인하기 문제를 넣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단원 평가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단원이 마무리됐을 때 갈무리를 좀 하는 형성평가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단원평가랑 총괄평가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뿐만 아니라 AI로 맞춤형 학습을 또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 진행했었고 AI 학습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께서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으로 고정이 됩니다. 네, 최근 수업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고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단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부족해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가장 먼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 이제 위에 AI 맞춤 학습 배부라는 게 있습니다. AI 맞춤 학습 배부는 무슨 말이냐? 학습 범위를 설정해서 학생별 성취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다 다른 문제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문제가 나가요 라는 거고요. 이 AI 추천 과제는 버튼만 누르면 선생님께서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 혹은 학생들이 부족한 개념이 있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시작 일시, 종료 일시만 지정하고 문제수만 선택을 해주면 배부 대상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수업했던 수업 중에 취약한 학생에게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클릭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과제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이 AI 맞춤학습 배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시고, 나는 이렇게 AI 추천 말고 내가 직접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맞춤학습 배부하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단원, 중단원, 소단원까지 선택하고 배부 대상까지도 선생님께서 지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다 다른 문제가 나가는 기능이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똑같은 문제를 내고 싶을 때는 아래에 보시면 단원 평가라든가 총괄 평가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 평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원, 중단원, 소단원, 문제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난이도를 선생님께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통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난이도가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 반에 어떤 문제가 나갈지 먼저 확인하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내고 싶을 때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단위로 선생님께서 문제를 냈을 때 똑같은 문제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단원 평가를 냈던 이력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최근에 냈던 평가에 3명에게만 냈고 3명 중에 이제 완료한 친구가 다 완료했는데 다행히 20% 이하, 그러니까 거의 아예 이해를 못하는 학생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평가에 대해서 평균 정답률은 67% 정도 나오고 학생들의 정답률 분포는 이렇다. 근데 취약한 학생이 그래도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오답이네라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를 평가를 했는데 이미 채점도 자동으로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평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오답인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 상세 보기를 눌러 보시면 당연히 학생별로 풀었던 필기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정오답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오답표를 보면 1번 문제를 다들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선생님께서 나중에 해설 강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평가를 좀 더 손쉽게 진행하고 피드백도 용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학생 수준 맞춤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빠른 학습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느린 학습자가 있을 건데, 빠른 학습자나 느린 학습자한테 선생님께서 아까 AI 맞춤 과제를 배부를 해줄 수도 있지만, AI 튜터가 학생에게 맞춤으로 추천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 빠른 학습자 같은 경우는 단원 마분이나 심화 학습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이나 개념 학습이 추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네, 이거는 웹전시본이랑 똑같으니까 웹전시본으로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 상인 학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AI 학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원 마무리, 문제 학습, 심화 학습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실제로 해서 학생은 마무리하는 게 추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성취 수준이 낮은 11번 학생으로 들어가 볼게요. 홈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전학습, 개념학습, 문제학습으로 되어 있고 개념학습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이 나오는 거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실제로 학습이 완료가 됐다면 완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학습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개념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튜터 버튼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이 차 함수는 너무 많은 개념인데 너 도대체 뭘 모르니? 지금 y는 x 제곱이니까 이런 그래프는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런 그래프에 대한 안내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개념을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막 푸는데 ax 제곱 막 이렇게 푸는데 나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한 분이죠. 그래서 모르겠어를 눌렀을 때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힌트 받기를 누르게 되면 네,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조건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를 해설을 해준 거죠. 그래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나, 너가 이런 관계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접근법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거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제출을 하면 네, 정답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번역을 하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번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스크린 리더를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접근이 좀 어려운 학생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이 제시가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이런 AI 튜터가 도와주고 또한 이런 다문화 접근을 위한 기능들도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또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답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오답에 대한 확인들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학생이 홈에 가면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적정 달성하기 지금 8일째 도전 중인데 다른 목표를 제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공부하기.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러 가기 해서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을 했다라는 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화면에 가게 되면 지금 하루 도전했다. 6일 중에 하루 해서 17%죠. 네, 그렇게 달성 여부들이 확인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서도 이런 게 다 보입니다. 학습 현황에 가게 되면 학생별 분석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친구가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게 되면 학생이 처음에 이제 AIDT를 로그인하게 되면 선생님이 보낸 피드백을 확인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능들 같이 살펴봤었고요. 또한 AI 학습에 보시면 오답 노트라는 게 제공이 돼요. 오답 노트를 누르게 되면 내가 한 달에 많이 틀렸던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요일별로 이게 틀렸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일별로 완료했는지의 여부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부족한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매일매일 틀렸던 개념들을 다시 도전하면서 완전히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도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나의 학습 맵인데 이거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개념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많은 개념 중에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학습 맵을 눌러보면 지금 이 친구는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 친구는 복소수와 2차 방정 중에 특히 여기 복소수와 사칙 연산이라든가 그 아래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학기에 배우는 많은 학습량 중에 특히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에 대한 것들을 학습량이 누적이 되면 확인이 빨리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되게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메타인지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플래스틱 AI에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최근에 이제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글쓰기를 통해서 첨삭을 하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수요로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첨삭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글감을 선생님께서 직접 생성을 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조건들을 제공을 해서 AI가 분석하는 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술형 평가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팅 AI에 있는 글쓰기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AI 학습 페이지에 들어가면 학년별로 글감이 30개가 제공이 되게 되어 있고요. AI 글쓰기를 눌러서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써놓은 글을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감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필수 조건이라든가 어떻게 쓰면 좋다라는 안내들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필수 단어 중에 학교를 빼보면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수도 항상 확인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두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제출을 하면 이거에 기반해서 AI가 학생의 글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분석을 해서 종합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한 글은 학생이 스스로 두 번까지 고쳐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태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글감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월에 선생님이 직접 글감까지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클래스팅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글쓰기 수업들도 충분히 선생님께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글 점수를 제가 입력하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곧 나올 겁니다. 네, 선생님들 되게 집중도 높게 들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점수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75.6점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체육 시간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잘 표현이 됐고 흐름도 자유로웠다. 그 다음에 맞춤법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맞춤법 틀렸어요. 내용 충실도도 좋고, 만약에 너가 다음에 글 쓸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하면 더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네, 이렇게 바꾸면 좋다. 축구했어요. 뭐 이거 경기하면서 되어요는 되요나 됐어요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쳐쓰기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게 글쓰기도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또 제공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동기부여 요소는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목표 세우거나 오답 보관함을 활용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클래스팅은 이제 문제를 학습을 하면 경험치를 줘서 전국에서 내가 몇 등인지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여정을 떠나게 비행기를 일정 확률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얻어서 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들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환경들이 또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클래스팅 AI에는 퀴즈 배틀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영어 단어 퀴즈라든가
한글 맞춤법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좀 이런 디벗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제화된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AI 학습 피드백은 보시는 것처럼 학급별 진도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단원별 성취도라든가 AI 학습 참여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습량을 했는지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줄글로 제시를 해서 선생님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거는 학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생 개별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이 되고 학생 같은 경우는 AI 튜터가 너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줄글 말고도 시각화 자료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수업했던 것 중에 학생들은 난이도를 적당하게 느끼고 근데 성취율은 한 62.5다. 근데 그중에 오답인 윤서아, 지하윤, 남은우, 연혜윤 학생은 성취 수준이 낮아 보충학습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글만 한번 읽어보셔도 내가 어떤 친구한테 추가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했던 수업에 대한 분석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학습량이라든가 그리고 단원별로 학생들이 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한 개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한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특정 학생을 선택하게 되면 이 친구가 특히 이 개념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취 수준 분포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노력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별도로 내가 지도를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적정은 누가 있는지, 훌륭은 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 개인에 대한 이상한 게 떠 있었어요. 학생 개인에 대한 것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AI 학습 피드백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학습 영역별로 학생의 정답률이라든가 아니면 단원별 또한 수업에 대한 분석들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하실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AI 러닝에서는 추가적인 대시보드를 더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러닝에서는 똑같이 진단평가라든가 평가 단위로 볼 수 있지만 단원별 성취도 분석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에 보시면 산점도도 제공을 해서 이 전체적인 학습량에 따라서 학생 중에 정답률이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한 피드백을 눌러서 들어가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학생의 학습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단원별 성취도라든가 이 학생의 성취도 변화라든가 실제로 최근에 향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일일 학습 시간 그리고 주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님 상담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약간 프로파일링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주로 푸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선생님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께서 많은 시간을 단축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의 성장에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프로파일링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전중후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앞부분 여기까지는 실습을 좀 같이 해봤고 이 뒷부분은 같이 시연을 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실습을 넣었던 이유가 선생님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께서 만드는 교실 수업의 변화는 AI 코스웨어나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을 교사 중심적인 기능이라든가 학생 중심적인 기능들을 여기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들이지만 대표적인 기능들을 선생님께서 쭉 나열을 한번 해보시고 교수학습법 선생님께서 기존에 하시던 일반 수업 구조에 대한 것들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고 그거를 참여 중심 수업인지 아니면 개별 수업인지 또는 이게 수업 전
앞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에 들어갈 것인지 수업 마무리에 들어갈 것인지 혹은 앞차시, 다차시 수업이라고 하면 1차시에 들어갈 것인지 뭐 6, 7차시에 들어갈 것인지 그거를 쭉 한번 배치를 해봐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선 내가 만약에 이런 동료학습을 해서 모둠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수업은 동료학습이랑 모둠 활동하는 그 소통 도구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하는 도구들만 선택을 해서 네, 넣으실 수가 있을 거고 내가 오늘은 첫 차시니까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교사가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 로 한 차시가 마무리될 거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만 평가 지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개만 쓰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기능을 한 수업에 다 집어넣는 거다 보다는 선생님께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업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들만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뭐 지워 가시면서 원하는 기능들만 배치해서 수업을 구성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습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AI 코스웨어인 클래스팅 AI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 시험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텐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쉽게도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2에 대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중에 교사 재구성을 중요시한다든가 평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든가 그럴 때는 AI 디지털 교과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꼭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팅 AI 디지털 교과서 선택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 외에 초중고 대상이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AI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적인 기능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 일부 기능 체험을 했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클래스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래스팅 AI를 쓰고 계시면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클래스팅 AI를 선택을 하셔서 네, 이런 새로워지는 클래스팅 AI를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벤트 이제 안내 드릴 거예요. 네, 링크로도 올라갔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네,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드릴 예정입니다. 10분 추첨이니까 50% 이상의 확률인 것 같습니다. 한 60, 70%될 것 같은데요. 저희 운영진 빼면. 네, 선생님들 되게 높은 확률이니까 꼭 응답을 해주시고요. 어땠는지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 뭐 기대되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AI 러닝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러닝 1개월 체험권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한 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체험권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시고 꼭 신청을 한번 하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학교 전체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네, 신청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Q&A랑 상담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소회의실을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하실 분들이라면 네, 소회의실 저희 열어놨으니까 네, 선생님께서 상담이 필요해서 도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회의실 눌러서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클래스팅 도입 상담이라는 곳에 저희가 소회의실을 배정을 해놨으니까요. 네,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Q&A가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마이크를 켜서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왔던 글들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 건데요. 선생님, 아까 학습 참여 못하는 선생님은 네, 공통수학 1로 바꿔서 잘 들어가신 걸로 확인했고요. AI 아크 수학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크림
네, 서비스라서 저희 거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영어과도 국어처럼 글쓰기 피드백을 제공해 주나요? 현재는 저희가 국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는 국어 피드백 위주로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교과의 범용성을 좀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어과에 대해서 저희가 글쓰기 글감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글감을 선생님께서 생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다양성들을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우 선생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주세요. 네. AI 체험 신청하고 3월부터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체험 신청할 때 보시면 이메일을 꼭 잘 확인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메일. 그래서 보시면 이메일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이메일로 저희가 관련 정보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체험을 시작할 일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시점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이 만약에 새 학기니까 바빠서 내가 3월에 못한다. 4월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한 번은 쓸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원하는 시점에 우리 학급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팅 계정이랑 연동이 되니까 이왕이면 클래스팅으로 새 학기에 학급 소통 도구로 지정을 하고 그 계정 그대로 네,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